네, 여러분 파트 1 영상 잘 보셨나요? 관절 운동 형상학 내용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파트 2로 조금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니까 앞에 영상 꼭 보시고 이어서 이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설명드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었는데 뒤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 컨벡스 컨케이브 오늘 수업에 대한 문제를 푸시는 게 있으세요? 문제 잘 보시고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되시는지 한번 보실게요. 컨벡스와 컨케이브 면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모습은 볼록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목한 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면이 관절면에서 만났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접촉을 했을 때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컨케이브 면이 움직이고요. 컨벡스 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앉은 자세 무릎을 펴는 거와 마찬가지죠. 컨케이브 면은 티비아, 정강뼈가 움직이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는데 요거는 오목한 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 방향과 그렇죠. 글라이딩 방향이 동일하다. 그렇죠. 롤링도 밑으로 일어나고 그렇죠. 글라이딩 자체도 밑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컨케이브 그렇죠. 오목한 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볼록한 면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롤링은 위로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글라이딩은 밑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 본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밑에 방향 내려가는데 글라이딩은 위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표시할 겁니다. 지금 이 분께서 지금 주먹에 이렇게 표시한 점에 유의를 하셔서 보시면요. 오목한 움직임이 움직일 때는 그렇죠. 뼈의 움직임이 글라이딩, 롤링 방향이 위로 일어나는데 글라이딩 뼈와 같은 방향으로 좀 점이 움직이죠. 그죠? 선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오목한 면이 움직일 때 글라이딩과 롤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잘 보시죠. 볼록한 뼈가 움직일 때는 위에 뼈 자체는 위로 이쪽에 있는 그렇죠 위에 점들은 위로 가는데 이 밑에 있는 점 있죠 글라이딩은 밑으로 일어나죠 그죠 위쪽에 있는 뼈는 위로 롤링이 되고 있는데 글라이딩 자체는 밑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컨케이브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벌림 시 관절 형상학적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어깨 벌림 시 위팔뼈의 구르기와 미끄러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깨 벌림 시 위팔뼈에 대해 오목볼록 법칙에 따른 움직임을 설명하시오. 어깨 벌림의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해 위팔뼈에 적용해야 하는 관절 가동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되게 이 네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되게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문제를 접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가 다 다른 말이라고 설명을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뼈의 모양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죠. 위팔뼈. 지금 움직임 보실게요. 위팔뼈가 abduction 되고 있습니다. 벌림되고 있을 때 이때 움직이는 뼈가 무슨 뼈죠? 위팔뼈입니다. 위팔뼈 헤드가 무슨 모양으로 생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굽혀졌을 때 어떤 뼈가 움직이죠? 좌뼈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팔꿈치가 굽혀졌을 때 지금처럼 위팔뼈가 벌림될 때, 휴메러스가 벌림될 때는 이 스캐뷸라, 이 글레노이드 이 포사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휴메러스 헤드가 움직이다. 그죠? 이게 오목한 면이 고정되어 있고 볼록한 면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인다는 건 밑방향으로 롤링이 됩니다.
이때 글라이딩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 찝히고 이 롤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관절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 속에서는요, 이 휴메러스가 밑으로 글라이딩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휴메러스 헤드, 움직이는 뼈의 모양만 아시면 뭐든지 쉽게 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문제입니다. 이번 주도 댓글에다가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 1, 2, 1, 2, 1, 2 이렇게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번호를 골라보세요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 펴 동작은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움직임입니다. 그림 보실게요. 그렇죠. 앉은 자세에서 무릎 펴 동작은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이때 앉은 자세에서 무릎 펴 자세 시 정강뼈의 구르기는 1번 앞쪽, 2번 뒤쪽 방향으로 일어나고 미끄러짐은 1번 앞쪽, 2번 뒤쪽 방향으로 일어나며 서로 1번 같은, 2번 다른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강뼈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런 대퇴골두가 그렇죠. 넙다리뼈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강뼈가 움직였을 때 이 구르기와 미끄러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움직임 중에서 아까 전에 스쿼트 동작 같이 지면에 발이 닿아 있는 상태의 움직임이 있고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통 오픈과 클로즈 키네매틱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통 열린 사슬은 한 관절의 독립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관절의 운동을 예측이 불가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참참참 기억나시죠? 얼굴에 대고 손을 대고 참참참 하면서 손목이 꺾이는 방향 반대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때 이 손목이 어디로 꺾이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가 있나요? 이 손목에 움직이는 것을 보통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에서 먼 쪽 분절의 움직임이죠. 제 손목은 제 어깨 관절보다 먼 쪽에 있는 분절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면에 발바닥이 닿아 있는 게 아니고요. 팔의 움직임 자체는 체중이 닿아 있지 않는 이 뼈의 무게만 가지고 하는 비체중 운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단 분절에 저항이 적용이 된다. 이 뼈의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말단 분절에 저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로스 키네매틱 같은 경우는 한 관절의 운동이 다른 관절의 운동을 동반하면서 관절 운동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크로스 키네매틱 체인의 부분들은 체중 지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동작을 보시면서 하실게요. 그렇죠. 오픈 키네매틱 체인의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세라밴드라고 하는 저항을 걸었지만 먼쪽 분절에 저항이 걸리죠. 그죠? 무릎을 굽혔다 폈다. 지금 무릎을 굽힐지 펼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필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클래식 키네틱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런지 동작입니다. 런지 동작에서 무릎 관절이 굽혀질 때 발목 관절이 어떤 모양이 될지 이 지면에 이렇게 체중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굽혀지면 발목 관절은 어떤 움직임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실게요. 무릎 관절이 굽혀졌어요. 그러면 발목 관절은 당연히 돌지 플렉션이 됩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을 굽히면서 지면에 이렇게 발바닥이 닿은 상태에서 런지나 스쿼트 동작을 한번 해보시죠. 그죠? 무릎 관절이 굽혀질 때 이 발목 관절은 당연히 돌지 플렉션 모양이 됩니다. 발목 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힙 조인트도 같이 보시면 무릎 관절이 굽혀질 때 힙 조인트는 그렇죠. 움직임 자체가 힙 조인트가 익스텐션이 될 수 있나요? 펴음이? 그렇죠. 런지나 스쿼트 자세, 그 지면에 발바닥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가해진 상태에서의 움직임에서는 무릎이 굽혀지면서는 힙 관절도 같이 굽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상 가능한 움직임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다시 설명드렸던 부분들 보면 이런 오픈 키네매틱, 그러니까 열린 사슬 운동할 때는 한 관절의 독립적 운동, 관절의 예측이 불가하다.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한 관절이 다른 관절의 운동을 동반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셔야 될 부분 중에는 이런 오픈 카이네틱, 열린 사슬 운동에서는 체중이 없는 비체중 운동이 있고요. 이런 닫힌 사슬 운동에서는 체중 지지 운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재활 과정에서 선수들이나 환자들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열린 사슬 운동은 말 그대로 체중 지지가 힘든, 그렇게 수술한 다리에서 본인 체중이 지지가 힘든 시기에 이런 형태에서 근력 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런 닫힌 사슬 운동으로 변환을 시켜서 체중 지지 운동을 어느 시점에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예측 가능한 이런 관절의 움직임을 가지고 다른 부위와 같이 효과적으로 운동시킬까를 판단을 할 때 이런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관절의 풀린 위치와 닫힌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loose pack 포지션, close pack 포지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런 풀린 위치는 관절 접촉면이 불일치, 그리고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느슨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 뼈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의 특징은 장기 침상 환자의 고정 자세, 그리고 역학적 관절면이 압박이 감소되고요. 글라이딩, 롤링, 스핀 같은 관절 형상학적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료사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임들, 관절 내에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숫자 번호가 좀 틀려졌네요. 이건 제가 수정해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가동 운동과 교정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풀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장기 침상 환자의 고정 자세에서 왜 풀린 위치를 하냐면 이렇게 닫힌 위치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관절이 완전히 일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되고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에서 압박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관절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린 위치에서 환자를 침상 자세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닫힌 위치, 클로즈 팩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절면의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관절 접촉면이 최대 일치, 그리고 운동을 최대로 제한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위치에서는 대체로 관절의 마지막 위치,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팔꿈치를 가장 강하게 이렇게 펴 보시겠어요? 익스텐션을 가장 끝범위에서 시켜 보시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시죠? 요게 이제 닫힌 위치의 대표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관절의 마지막 위치고요. 요거는 만약에 끝범위를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익스텐션 시키는 이 관절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평가, 여러분 권효정 교수님하고 하는 검진 평가 과정에서 이런 닫힌 위치 끝범위를 만들면서 검진 시에 통증 유발을 시키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닫힌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동 운동과 교정 운동에서는 풀린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닫힌 위치에서는, 치료적 위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치료 시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사가 만약에 글라이딩이라든지 힘을 주게 됐을 때는 관절 내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닫힌 위치에서는 대부분 치료 시에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평가라든지 검진 시에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거는 제가 클로즈 팩 포지션, 루즈 팩 포지션에 대해서 조인트별로 정리가 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가능하다면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드릴 때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end feel입니다. 관절의 끝 느낌. 그렇죠. 아까 제가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팔꿈치를 이렇게 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툭툭 이렇게 펴 보실래요? 강하게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든다, 그죠? 요건 단단한 느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end feel입니다. 그렇죠? 특징적으로 예를 들면은 팔꿈치를 굽혀 보시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나요? 자, 이런 것처럼 관절 테스트 시에 관절 가동 범위 끝까지 간 상태에서 검사자가 관절 운동 방향으로 약간의 힘을 더 줄 때 검사자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을 제한하는 구조물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팔꿈치를 폈을 때 느끼는 딱딱한 느낌과 팔꿈치를 굽혔을 때, 끝범위까지 굽혔을 때 느끼는 끝 느낌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끝 느낌과 그다음 비정상적인 끝 느낌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만 병리학적으로 문제를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프트한 느낌은요, 연부 조직을 압박하거나 상호 간의 접촉 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를 굽혔을 때는, 이 아래팔 전원에 있는 근육들과, 그 다음에 이 상완 이두근과 위팔근의 이런 푹신한 이 연부 조직, 이런 부드러운 소프트한 조직들이 만나면서 이런 소프트한 느낌을 내게 되고요. 다음은 하드한 느낌입니다. bony and feel이라고 하고요. 뼈에 부딪히는 느낌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엘보를 익스텐션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약간 딱딱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휨입니다. 이건 팽팽한 느낌이라고 한데요. 인대, 관절, 주머니, 근육 조직에 의해서 운동 제한이 올 때 느낌입니다. 리스트 플렉션 시켰을 때 손목 뒤쪽에서 약간 팽팽한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인대 근육 조직에서 운동 제한을 줄 때 나타나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느낌은 약간 튀어 오르듯 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뭔가 이렇게 굽힘을 만들거나 펴음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관절이 그 끝 느낌을 유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반월상 연골이나 반월판이나 관절 연골의 열상 때 제가 무릎을 갑자기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익스텐션 시키게 되면 이 위에 대퇴골두, 넙다리뼈와 이 정강뼈가 완전히 밀접하는 이렇게 완전히 크로즈팩 포지션 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완전히 접촉하게 됐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압박이 되면서 이 느낌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굽혀집니다. 이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은 empty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팔꿈치를 펴고 싶은데 딱딱한 느낌이 날 듯 하면서도 이 뒤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뒤에 더 피면 선생님 아프고 뒤에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않고 뒤에 뭔가가 모르지만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뒤에 있는 느낌을 모르겠다. 그냥 통증이 나타난다를 emp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가 관절의 대표적인 끝 느낌인데요. 이 위에 있는 3가지는 이 저희 연부 조직의 성질 아니면 이 뼈 조직이라든지 저희 조직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의 느낌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멀한 느낌이고요. 어브노멀한 그렇죠. 잘못된 느낌 밑에 스프링이라든지 empty. 그래서 총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저희 이제 국가고시가 주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5개가 한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숫자로 1에서 4 또는 1에서 5까지 뭔가를 나타내 준다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엔더필 느낌들은 여러분 검진 및 평가, 그 다음에 운동 치료 이런 거 하시면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의 몸을 만져보시면 많이 느껴지시게 될 건데 이 5가지 느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런 종속 운동하고요. 그렇죠. 생리적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생리적 운동은 제가 앞에 뼈 운동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플렉션과 익스텐션, 어덕션과 앱덕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일반적인 동작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리적 그 뼈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그 관절 내에서는 구르기, 미끄러짐, 축 회전과 같은 관절 운동, 형사각적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액세서리 무브먼트 또는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검사자가 가한 외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요거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인트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압박, 그렇죠? 견인, 그 다음에 평행적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성 운동은 컴포넌트 무브먼트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숄더 풀 레인지 플렉션에서 그냥 예를 들자면 AC 조인트는 그렇죠, 관절 형태가 평면 관절인데 그렇죠, 축을 3개, 자유도를 3개를 가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SC 조인트 같은 경우도 안장 관절로 자유도가 2인데도 그 운동 자체는 3가지, 자유도가 3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컴포넌트 팔이 들려 올라갈 때 이 숄더 거들에서의 움직임들이 2차적인 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구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리적 운동과 종속 운동은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제가 약간 좀 흥분된 상태도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표시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제 이런 목소리 톤도 올라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힘들으셨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